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예,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김남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했는데 후 하면 늦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관의 길이가 긴다 그러는데 관의 길이는 튜바보다 혼의 관의 길이가 더 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 엄청 베베 꼬아놨거든요. 그래서 저 관의 지금 이 선생님의 양력을 저희가 한번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보고 왔는데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먼저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뭐 어떤 계기 때문에 지금의 분야로 들어서시게 됐는지.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레 성가대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접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초반에 악기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 드럼 치는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드럼 치는 것이 너무 멋있어서 야 나도 드럼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음악 학원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려면 학교에 있는 밴드부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거의 중고등학교 남자 학교에는 밴드부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뭐 축구부도 있고 유도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공부 때문에 모든 그런 거 없어졌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남자 고등학교는 운동부, 뭐 미술부 이렇게 다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드럼을 배우려면 밴드부에 들어가면 배우겠구나.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찾아갔죠. 나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부에서 드럼을 이제 배우러 들어갔다가 이제 그 선배님이 제가 악보를 볼 줄 아니까 드럼도 하지만 불은 악기를 해라. 교회에서는 노래하고 또 학교 밴드부에서는 악기를 하면서 음악을 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진로를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을 또 주변에서도 권유하셔가지고 음악을 이제 그 작곡을 전공하면서 이제 작곡가로 대학을 갔죠.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도 음악 감독님이 만약에 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몇 개 큰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비가 됐을 수도 있고 기억에 몇 개가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을 이제 작곡과를 들어가면 이제
보통 악기를 하거나 성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연주를 주로 하고 작곡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곡을 쓰고 이론을 하다 네. 보니까 실기에는 많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지휘 쪽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성가대에 이제 지휘를 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이제 재직을 이제 한 2년 반 하다가 재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계속 있을 거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주변에서 이제 너는 지휘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지휘를 가르치는 대학이 없었어요. 맞아요.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작곡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하시죠. 제가 뭐 지휘과는 진짜 처음 들어본 것 지휘과는 같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도 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휘를 전공하려면 이제 외국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찾아봐서 미국에 그때는 이제 합창지휘 네네. 오케스트라를 그때는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합창지휘로 이제 시카고 음악대학의 유명한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교수님이 계셔서 이제 제가 이제 시카고 음악대학으로 대학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죠. 감독님께서도 본받고 싶은 이제 스승님이거나 멘토가 예. 뭐 있으셨거나 아직도 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멘토는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창지휘를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를 접하게 됐어요.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오케스트라를 해보니까 합창하고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 시카고에 있던 이제 뉴욕으로 갔을 때 뉴욕 그 시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모리스 페레스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잠깐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악을 내가 지휘하는 연주를 안 듣는 사람이 손해다. 듣는 사람은 복 받은 거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지휘를 해야 된다. 내 지휘하는 연주를 못 듣는 사람이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지휘자는 준비하고 연주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잘 준비하고 잘하고 그리고 내 음악을 못 듣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 좋아서 그분의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 준비하고 연주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슬로건이 딱 되셨군요.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사실 반열에 오르신 만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음악 감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짧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이제 음악 감독하고 지휘자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지휘자는 그야말로 지휘를 하는 거고 이제 음악 감독은 지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악가가 할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있고 이론하는 분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오케스트라에는 상임 지휘자가 음악 감독을 거의 이제 겸하는 게 보통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지휘자라는 것은 이제 소위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해서 연주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지휘자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음악은 첫째 길기도 하고 워낙 다양해서 그 합창 음악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연습하면서의 과정 또는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면서의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연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건가. 또 음악 감독 정도 되면 이제 오케스트라도 단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 감독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야구팀의 감독이나 똑같이 모든 게임 운영을 진행하고 지시하고 훈련에 관찰을 해서 누가 베스트 컨디션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그 연주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고 거기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나면 연주에 끝나면 다시 할 수 없는 거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음악 감독입니다. 음악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나 다른 조직하고는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감독님 음악 감독님도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엄청 다양한데 그 중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된 또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더 사랑하시게 되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합창지휘를 하러 처음에는 공부하러 가고 네. 합창지휘를 하고 합창지휘, 있다가, 네. 예,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합창을 보면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곡들이 있어요. 곡이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랑 같이 해야 되는 곡들이 있어요. 그 기회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곡을 지휘하게 되면서 한 번 했는데 오케스트라랑 같이 해보니까 합창에서 느낄 수 없는 너무 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인원도 많고 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합창은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케스트라는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훨씬 많은 효과를 내는 게 그렇죠. 오케스트라예요. 그죠. 아니면 합창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말 그 톤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악기 마스터분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는 이제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 그리고 더 큰 것들을 그런 인원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다른 거죠, 스케일이.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도 뭐 합창지휘를 하고 있는데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갔으면 합창 쪽은 할 수는 있지만 잘 만약에 안 하셨겠죠. 네. 음악 감독으로 또 지휘자로 혹시 힘드신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합창단을 하기에 힘들다면 귀가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고 예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휘자나 음악 감독을 하면서 이럴 땐 진짜 사실은 힘들다라고 생각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케스트라는 인원이 많고 또 연주자의 수준이 다 고르지는 않아요. 워낙 사람이 많다 사람이 보니까. 많고 또 오케스트라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다 연주자들이 베스트만 오디션을 뭐 5차 오디션까지 해서 뽑으니까 그런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 메이저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런 오케스트라 지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들도 전공을 했지만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수준의 연주자한테 음악을 맞출 수는 없고 잘하는 수준으로 기준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개인의 능력이라는 게 며칠 더 연습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어느 부분은 향상될 수 있는 게 있고 어느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재능이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연주는 그 상향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주자들을 그 짧은 시간에 연습하면서 그 사람이 베스트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리허설 때 그런 걸 리허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하게 해서 그 인원이 하여튼 최대치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이 보통 3시간 리허설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는 한 번에 4시간, 3시간 반 하는 법이 없어요. 딱 3시간 하면 끝나야 됩니다. 일단 그날은 하루에 2번도 거의 못하고 한 번씩 지쳐 있으니까. 그리고 연습을 무한정할 수도 없어요.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습은 한 번 할 때 보통 3시간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을 그래도 높여서 해주면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사람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수준이 낮아지면 다른 연주자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는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연주를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100이면 내 능력보다 못하는 연주를 했을 때 그 속상함은
아래로 몇백 점이 아래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못했을 그러니까, 때 더 사기가 훨씬 더 많이 내 떨어지기 능력보다 때문에. 잘하기를 원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들은 그거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쵸. 이제 케이스마다 매일 연주마다 이게 다른 거죠. 항상 베스트를 하지만 어느 선에서 포기할 네. 건 포기하고 그게 포기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네. 때문에 그 그때-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흔히들 뭐 잘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음악이라는 것, 예술은 이게 저는 생각이 한 80~90%는 타고난 게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그러나 모두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질 수 없고 네. 저도 뭐 미술이나 다른 건 또 재능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때에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택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한 뭐 1, 2년, 3, 4년, 5, 6년 생각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이걸 내가 10년 할게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1층에 서서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1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이 10층 올라가는 계단은 안 보여요. 네, 그렇죠. 2층을 가야 3층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 10층 안 보인다고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1층에서 2층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면서 근력도 세우고 하고 2층에 가면 3층 올라가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 또 3층까지만 열심히 간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층수가 높아지면서 내 실력도 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다음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혼자 가는 것보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면 옥상에 올라갔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나도 성취감이 생기고 성과가 생기고 더불어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저는 인생이 일종의 성공이나 성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옥상을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나중에 올라가서도 성취감이 훨씬 덜하고 성과가 굉장히 적어요. 공허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올라가되 반드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거를 나도 양보하고 참고 상대방도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인터뷰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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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